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세무사님, 지금 좋은 조건으로 나온 아파트가 있어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개인 자금이 부족해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계약금을 지불해도 될까요? 요즘 한창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께서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셔서 마음 같아서는 그럼요. 사장님께서 노력해서 버신 돈인데 당장 인출해서 좋은 집 계약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께서 회사 자금을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개인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잉여금 처리와 절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잘못 관리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분만 집중하시면 세금 아끼면서도 현금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란 먼저 잉여금이 뭘까요? 법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즉 법인 내부에 쌓인 순이익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배당 시점에 세금이 커지고 각종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주식 가치를 높여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할 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고요. 한꺼번에 배당하면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게 될 수 있고 또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담도 가중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잉여금을 방치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한꺼번에 배당할 경우에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때 또한 주주의 유고 시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 활용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잉여금을 현금성 자산 형태로 보유할 경우 효과적인 자금 활용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또한 투자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특히 현금을 법인 통장에 묵혀두면 물가 상승률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상담 사례 중에 이익잉여금을 5년 넘게 이렇게 그대로 두셨다가 배당소득세를 40% 이상 이렇게 부담하신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이익잉여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합리적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배당해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특히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고려해서 배당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로 배당 가능하고 초과하면 기존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로 적정한 급여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 속도를 고려해서 대표자 및 가족인 직원의 급여를 인상합니다. 배당은 이미 비용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잉여 자금에서 이제 분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한다고 해서 그 배당금이 비용 처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인 대표자 및 임직원의 급여는 판매 관리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면 사실 4대 보험 금액은 증가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4대 보험 부담금 역시 비용 처리가 되므로 법인세를 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내부에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보유하지 않고 설비, 장비, 또한 연구개발, 우리 R&D,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연구 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또한, 이제 기업에 대한 것, 또 제품에 대한 거를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또 회사가 성장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기계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새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해내서 추가적인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새 기계에 대한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어, 대략 그 감가상각 기간 동안 뭐 5년이라든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인 내부의 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설비에 재투자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을 통해서 또한 절세를 우리가 구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자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차량을 보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차량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그리고 또 보유하는 동안에 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까지 고려해야 그 우리의 그런 어떤 재무 구조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손익 분석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또한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처음 그렇게 상담 주셨던 그 대표님 사례처럼 당장에 개인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담이 왔을 때, 예, 당장 개인 자금이 부족으로 일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이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할 때에는 그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함께 법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5년도에 그 현재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단기 사용이 아니고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이렇게 자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으면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서 대표자의 개인소득세를 추징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자 부분을 따로 계산해서 입금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서 보관하시고 이자를 잘 계산해서 입금하셔야 하고요. 장기로 자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급여 신고나 배당 등을 통해서 개인 자금화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회사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회사 잉여금으로 사옥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목적이거나 또는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취득세, 재산세 등 부대 비용을 먼저 고려하셔야 하고 보통은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임대 수익 구조까지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부동산 구입 전에 만약에 이 지분이 대표님 1인이거나 아니면은 명의신탁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주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추후 증여 또는 상속 이런 부분까지 이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추후 증여 또는 상속까지 고려해서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하거나 양수받거나 이렇게 신주 발행을 통해서 반드시 지분 구조를 정비하신 후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만 합니다. 법인 잉여금은요, 이제 그냥 두면은 세금 폭탄이지만 우리가 계획적인 배당, 그리고 적정한 급여 및 상여의 수령, 재투자, 그리고 자산 취득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법인 재무 구조는 물론 대표님의 개인 자산 형성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대표님들께 이 정보를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절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